2014년 10월 5일 날 시행했던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그림같이 영하 100도 정도의 증발 온도로 필요할 때 사용되는 이온 냉동 사이클의 pH 선도이다. pH 선도를 참조해 각 지점 엔탈피로서 이온 냉동 사이클 성적 개수를 나타나시오. 단 저온 증발기 냉동력 QEL, 그 다음에 Q2L이라고 나왔고, 고온 증발기 냉동력 Q2H, 저온부 냉매순환량 GL, 고온부 냉매순환량 GH다 하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그림은 요것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여기가 저온측이죠. 여기는 고온측 냉동기고, 저온측에 여기 온도를 들어오는 2번점의 요 온도를 영하 90도씨 액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3번점의 요 온도가 영하 90도씨에 가스가 돼서 나간다 가정하자는 거예요. 압축해서 압축받았을 때 압력은 일단 보내놓고 4번점에 응축 온도를 봤더니 영하 10도씨다. 그래서 1번점이 영하 10도씨 액으로 해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하 10도씨 가스가 영하 10도씨 액이 되려고 하면 열을 어떻게 한다? 방출해야죠. 그래서 여기 있던 열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2- 여기 들어오는 온도를 봤더니 영하 30도씨에 액이 들어온다. 나갈 때 영하 30도씨에 가스가 돼서 나간다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저온 측에 뭐다? 응축기와 고온 측에 증발기가 한 케이스에 내장돼서 열 교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스케이트 컨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온측 열을 고온측으로 옮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통상 뭘 나타내냐? 이 분야 빗금쳐 놓고 뭘 나타내냐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바로 뭐예요? 저온측 냉동기의 뭐예요? 응축기와 고온측 냉동기의 증발기가 한 케이스에 내장돼서 열교하는 형태, 이걸 갖다가 바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온측 여기에 쓰이는 냉매 잘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R13. R14 또는 뭐요? 에틸렌, 메탄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고온측에는 주로 어떤 냉매 쓴다? R12, R22. 아무리 단열이 우수하게 되어 있어도 여기 온도가 영하 90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 아무리 추워도 영하 10도 이하는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겨울이라 보더라도 얘하고 바깥 온다고 온도는 70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단열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열 침입합니다. 그럼 여기 영하 90도씨 액이 외부로부터 열 받게 되면 순식간에 뭐가 되기 시작한다? 기화되기 시작하죠. 그럼 배관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이 난다는 거예요. 왜? 액체보다는 기체가 최적이 굉장히 극격히 늘어나거든. 가장 대표적인 게 LPG 많이 따지죠. LPG, 프로판, 부탄 이런 게 액체 1리터가 기체가 되면 250리터가 됩니다. LNG, 메탄이죠. 액체, 메탄 1리터가 기체가 되면 약 600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체적이 급격히 팽창해서 배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이걸 이제 우리 냉동에서는 액봉이라고 그러고 가스 쪽에서는 베이퍼라이저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배관이 터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급격히 증발한 가스를 어디? 요 밸브를 열게 되면 어느 쪽으로 들어온다?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름이 바로 뭐다? 팽창탱크란 얘기.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액을 순식간에 기화되는 이 가스를 어디? 여기다 갖다 모아주고 있다는 얘기. 여기다가 모았다가 다시 기동할 때 꺼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팽창탱크의 주된 역할이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디? pH 선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문제 2번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성적계수를 나타내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성적계수는 압축 열량분의 냉동 능력이라는 얘기. 즉 여기에서는 저단 압축 열량과 고단 압축 열량이 들어가야 되겠고 냉동 능력은 하나라는 얘기 지금.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니까 냉동 능력은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 여기 이거는 냉동 능력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쪽이죠. 이쪽 증발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단 측의 냉동 능력을 구했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 단 저온 증발기 냉동력이 Q2L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Q2L이 들어가는 거죠. 요게 냉동 능력이죠. 그 다음에 소유동력은 압축기 이거 하나와 이거 압축기 두 개 다 동력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저단 측의 냉매 순환량은 얼마가 나왔냐면 저단측 냉매 순환량 기호가 GL, 고단은 GH하고 나왔네요. 그럼 GL 곱하기 요거죠. 엔탈피값 H4 H3 플러스 고단 냉매 순환량 GH 곱하기 그 다음 요거죠. H4- H3-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처리 뭐 숫자였는 게 아니라 단순한 기호로 이렇게 쓰니까 요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싹 정리해 버리시고요. 3번 문제 갑니다. 냉동장치 운전 중에 발생하는 현상과 운전 관리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후리시 가스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2번 액압축에 대한 설명하시오. 3번 안전두에 대한 설명하시오. 4번 펌프 다운에 대한 설명하시오. 5번 펌프 아웃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하고 나왔네요. 자, 1번 후리시 가스부터 얘기합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자, 요같이 그림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고 증발기,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가 되겠고 수액기, 그 다음 얘가 이제 팽창 밸브, 자, 처음 거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칠판 보시고요. 후레시 가스라고 그랬습니다. 후레시 가스는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냉동력을 상실한 가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냉동력, 냉동효과, 냉매 몇 킬로그램이 냉매 1kg이 어디에서?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 요걸 갖다 우리는 냉동력 또는 냉동효과 또는 냉동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상실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증발기에서 우리가 냉동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곳이 어디다? 증발기죠. 증발기에서 피냉각처럼 열교환해서 열을 못 빼앗는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다? 후리시가스라는 얘기. 그러면 팽창변 통과 시에 뭐가 발생했다? 후리시가스 발생했죠. 얘는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기 위해서 후리시가스가 일부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단열 변화로 간주해서 외부랑 열교환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압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질 때 액의 일부가 기화된다.
후레쉬가스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 후레쉬가스는 안 따집니다. 어차피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줄 톰슨 효과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면 팽창변 외에 후레쉬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문제를 삼는다는 얘기. 그럼 후레쉬가스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다? 액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가. 기체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액체가 뭐가 된다? 기체가 된다. 그러면 액관을 따져야지. 그럼 이 우리가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후레쉬가스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는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면 액관이 있는 곳은 어디다? 그림상에서 보니까 응축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애? 수액기로 가는 애. 그 다음에 수액기에서 어디로 간다? 팽창변으로 가는 이 라인이 바로 뭐가 된다? 후레쉬가스가 발생하는 라인이 된다니. 주로 어디? 고암 액관에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럼 후레쉬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가 일어날 때? 급격한 압력 손실이 일어날 때. 급격한 압력 손실이 일어날 때 후레쉬가스가 발생한다니. 두 번째는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졌을 때. 이때가 전부 다 뭐가 된다? 고압 액관에 액이 뭐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기체가 되기 시작한다니. 대표적인 예로 A 지점에서 B 지점에 올라갑니다. 높이가 30m 정도 돼요. 쭉 올라간다. A에서 출발하는 것은 여기 30m 지점 있는 게 내려누른 하중을 다 받고 올라가야 된다니. 압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간에 트랩 설치하면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거. 후레쉬가스 발생량 감소시키기 위해서 액관이 너무 가는 거 썼어요. 교축이 많이 납니다. 압력 손실이 심하다는 얘기. 가는 배관에 드라이어나 스트레이너 설치된 게 막혔어요. 꽉 막히면 아예 지나가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막혔다는 얘기죠. 그럼 좁은 데 통과하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교축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지나간다? 고압 액관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밑에 뭐가 된다? 춥다고 난로 펴놨습니다. 그 열이 그대로 전달되면 여기 뭐가 된다? 후레쉬가스 발생한다는 얘기. 수액기에 액이 지금 쌓여있습니다. 한여름에 어떤 조치 없이 그대로 놔뒀더니 태양열, 직사광선 그대로 받고 있죠, 지금. 이 안에 있던 액이 뭐가 된다? 기화되기 시작한다니.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후레쉬가스입니다. 그래서 후레쉬가스 발생은 앞으로 시험장 가서 답을 적을 때 발생 원인이 나오면요. 극기한 압력 손실과 그다음 온도 상승 두 가지로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 보니까 후레쉬가스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후레쉬가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서 뒤에 답 나온 거 봐보세요. 응축에서 응축된 냉매액이 관행이 덜 되어 팽창변화 가는 도중에 액의 일부가 기체로 된 것으로 냉동 능력을 상실한 가스다 하는데 관행이 덜 된 상태란 얘기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바로 응축에서 응축된 액이 어디로? 팽창변 가는 도중에 바로 뭐가 된다? 가는 도중에 압력 손실이나 주위 온도 상승 등으로 액이 뭐가 된다? 기체가 되는, 액이 기체가 되는, 이 기체가 되어 냉동력을 상실한 가스. 이게 바로 뭐다? 후레쉬가스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거요? 잠깐 보시면요. 공조냉동 기술사에서 후레쉬가스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이제 그때는 뭡니까? 기사 공부하는데 이거 얘기해도 죄송한데 편지지 있죠? 줄 쫙 쳐 있습니다. 앞뒤로 줄 쳐져 있는 거예요. 보통 그거 한 2장 써야 됩니다. 앞뒤로. 그러니까 이제 후레쉬가스 발생, 후레쉬가스에 대한 정의, 원인, 영향, 대책까지 쫙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써요?
프리시가스 정의, 원인 영양 대체까지 딱 기가 막히게 썼다. 10점도 못 받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그 점수 다 줬는데 지금 뭐다? 여러분이 막 실무에서 우리 회사에서 냉동기 액관에 후레시가스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이렇게 했고 대책을 이렇게 세워서 했다는 게 쭉 들어가야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하냐? 지금 여기서 후레시가스에 대해 쓰시오 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장편으로 쓰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써야 된다는 얘기. 바로 응축에서 응축된 냉맥이 응축기에서 응축된 냉맥이 급격한 압력 손실이나 주위 온도 상승 등으로 액이 뭐가 된다? 기체가 되는, 액이 기체가 되는 이 가스를 바로 무슨 가스? 후레시가스. 즉 이 후레시가스는 뭘 상실한 가스다? 냉동력을 상실한 가스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레시가스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발생 원인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쓰시오 하면 첫 번째 고압 액관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액관이 지나치게 가늘 경우, 액관에 설치된 여각이나 드라이어 등이 막혔을 경우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후레시가스 발생하는 원인이 되죠. 압력 손실이죠. 반면에 액관이 보온 없이 따뜻한 곳 통과할 경우, 수액계 직사광선 쪼일 경우 이런 게 전부 다 뭐가 된다? 온도 상승 원인이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나왔지만 여기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뭐 합니까? 중간에 열교환기 설치해서 여기서 나온 것을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보내고 여기서 나오는 거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여기서 서로가 뭐가 일어난다? 열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온고압 액은 관행각도 받아서 나가고 후련일 경우 저온저압 가스는 과열도 받아서 나가게 되는 점. 이렇게 해서 열교환기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뭘 준다? 고온고압액에 관행각도를 많이 주게 되면 후레시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액관이 현저히 입상할 때는 주기적으로 뭘 설치한다? 트랩을 설치해서 압력 손실 막아주고 액관이 지나치게 가늘 경우는 충분한 굵기의 관경 설치하고 여각이라든가 드라이어 등은 어떻게 한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며 그 다음 보온 없이 따뜻한 통과하는 것은 반드시 단열 조치해서 열 침입을 막아줘야 되고 수액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장치? 살수 장치에서 주기적으로 뭡니까? 물을 방사함으로써 온도 상승한 거 막아줄 수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쭉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런 정도로 딱 봐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액압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나왔네요. 리퀴드백. 여기 이게 G가 아니고 영어 소문자 Q입니다. 리퀴드백. 액압축이란 뜻이에요. 액압축은 이 그림에서 딱 봤을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어요. 나눠가지고 이쪽은 무슨 압? 고압. 여기는 저압이라고 그랬어요. 리퀴드백이 일어나는 원인은 팽창밸브 시작해서 압축기까지 오면 리퀴드백 원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발생 원인 보게 되면 팽창변. 이 개자가 열릴개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팽창변 개도 과대시 너무 많이 열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 냉각간 적상과대시 성해가 쫙 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유막이나 물때 등으로 해서 오염이 되었을 때 열교환이 방해되죠. 급격한 부하 변동. 왕창 있다 쑥 빠져나갔다 그러면 미처 부하 유량 컨트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빠져나가 버리면 압축이 액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액 불리기, 기능 불량. 기동시 흡입지면 서서히 열어야 되는데 급격히 확 열었다. 그냥 액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 용량 과대시. 이게 전부 다 뭐다? 액압축의 원인입니다. 그럼 액압축이 나면 첫째, 어디요? 실린더 상부에 성해가 끼기 시작합니다. 허옇게. 심할 경우는 어디? 토출배관까지 막 끼어나갑니다.
압축시킵니다. 그리고 진동 및 소음이 동반하고 심할 경우는 컴프레션 뭐가 난다? 소손이 일어난다. 부서진다는 얘기죠. 예, 리퀴드백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 지금 나온 거 보세요. 액압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답 나온 거 보면 압축기가 액냉매에 흡입하여 압축하는 것으로 안전두가 작동하여 토출 밸브, 조립부 등을 들어올릴 때 압축에 따른 압축기 상부 파손을 방지한다. 리퀴드 해머라고도 한다.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액압축이라는 것은 압축기로 뭐가 들어간다? 비압축성인 액이 들어가서 액을 압축하라고 해서 급격하게 뭐가 된다? 급격한 토출 압력 상승이 되고, 압력계 지치면 어떻게 된다? 토출을 압력계 지치면 확 올랐다 떨어지니까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컴프레셔, 소손을 일으키는 거죠. 안전두 이 얘기는 안 적어도 됩니다. 액압축일 때 액압축에 대해 쓰셔서 압축기로 뭐가 들어간다? 액이 흡입돼요. 액을 압축하면서 급격한 압력 변동, 그렇죠? 심할 경우는 압축기 흡입 토출 밸브 파손 이런 게 일어난다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리퀴드백 액압축입니다. 자, 이렇게 쓴 원인 쓰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또 발생 원인, 영양 대책을 쓰시오 하고 나오죠. 그러면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영양은 압축기 진동 소음 발생하고, 그리고요 압력계가 심하게 지침이 떨리고, 압축기 헤드 및 심할 경우는 토출 배관상에 성에가 끼고, 심할 경우 압축기 소손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대책은 흡입지면 어떻게 한다? 잠그죠. 잠그고 잠시 기다렸다가 흡입지면 서서히 열어봤을 때 역시 리퀴드백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압축기 정지시키고 원인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해가지고 제거해야 되죠. 흡입지면 서서히 열 때 일시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상 없다 그러면 계속 운전해도 되고, 자, 리퀴드백 액압축이 되는 거네요. 자, 3번 안전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나네. 안전두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정상과 플러스 얼마? 3kg 정도 압력. 압축기로 액이 들어왔을 때